안녕하세요. 그냥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행사 MC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주제로 현직 돌잔치와 행사 MC를 띄고 있는 정주원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본 업으로는 영상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투잡식으로 주말에 돌잔치 및 결혼식 사회를 맡고 있는 사회자 정주원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현재 나이가 27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행사 MC를 원래 어렸을 때 꿈이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사 MC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20살에 과 전공이 정말 특이한 과였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 학교가 국가에서 인정해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아카데미식으로, 예를 들면 한예종이나 네. 약간 그런 식의 아카데미식의 학교여서 저는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개그학과를 입학을 했었어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예술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학교 이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줄여서 서예전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거기에 개그학과 1호 학번으로 15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교수님이 김현철 개그맨님께서 저의 교수님이셨어요. 거기서 교수님께서 이런 개그맨들끼리 실제로 아이디어 회의하는 거, 코너를 어떤 식으로 짜는지, 개그맨들도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너를 교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그게 실기 과정이었어요. 100% 전부 다 실기 위주였습니다. 진짜 재밌었던 건 그때 수업이 그 물따기였어요. 물, 여기 테이블 앞에 있는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그런 걸 배우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것도 스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물을 탁 하면은 이게 물살이 세가지고 네. 아파요. 약간 분수대에서 애들이 장난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분수대 물 맞았을 때 얼굴이 아프잖아요. 네. 액션은 크지만 소리도 찰지지만 그래도 연기자끼리는 아프지 않게.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졸업하고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저를 유심히 봐주신 그 10학번 개그과 선배님이 계세요. 아, 네네. 그때 당시에 개그 학과가 아니라 개그 MC과였어요. 항상 이제 개그맨에 관해서 혼자서 꿈을 꾸지만 그래도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나아갈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아,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잔치 MC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았었어요. 뭐 소속사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돌잔치가 혼자서 하기엔 어렵습니다. 업체이다 보니까 그 전속 업체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면접도 있어요. 행사를 해본 적 있냐, 아니면 현역으로 뛰어보고 있냐,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고, 없으면은 정말 놀랍게도 네.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약간 그런 과정을 수습기간이라고 맞아요. 볼 수도 수습기간. 있고, 네, 수습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돌잔치 MC 교육생이라고 하거든요. 선명님은 돌잔치 사회자들이 네네. 행사를 볼 때 네. 그 행사 대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혼식 대본이 있듯이 네. 돌잔치 MC도 그 대본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본을 주면서 이거 뭐 며칠까지 다 외워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제 입에 달 정도로 네. 계속해서 연습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 톤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많이 중점으로 많이 봐요. 거의 뭐 그런 거죠. 좀 연기 학원 같은 시스템이에요. 진짜. 그럼 수습 기간 동안에는 월급도 좀 좋게 주네? 아니, 월급을 막 떼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일단 교육생이다 보니 네. 다른 사람들보다 행사 건수가 적어요. 건수로 받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 모든 돌잔치 업체들은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식으로, 그래서 수습기간 한 달 동안 잘 하고 이제 그때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평일에 교육을 안 나갔어요. 드디어 약간 졸업한 느낌이죠. 교육생에서. 평일에는 근데 돌잔치가 보통 주말에 있고 평일은 없지 않나요? 보통 그 돌잔치 업장들 중에 네. 큰 업장들은 평일에 가장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월요일 그리고 최근에는 화요일 네.
행사 뛰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네. 월, 화, 금 요 시간대 가장 많이 해요. 돌잔치를. 평일에도 돌잔치도 하고 네. 주말에는 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주말에 가장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MC가 그냥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시스템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30분 전에 일찍 갑니다. 행사장에.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뭘 점검을 해야 되는지 엄마 아빠 미팅도 그 순서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돌잔치 MC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돌잔치 업장 직원들한테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막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사회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 회사 전속이 아니라 그 돌잔치 업장에 고정 메인으로 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요. 아, 이게 약간 눈에 딱 드는 거군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금액 같은 거는 조금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와, 이거 팀장님께서 보시면은 혼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많이 대략적으로라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네. 뭐 밝혀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이벤트 회사 전속 MC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3만 원, 건당 3만 원입니다. 에? 놀랍죠? 에? 이게 막 고생해서 막 행사를 주구장창 했는데도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건당 3만 원이에요. 최대 돌잔치 MC들이 할 수 있는 건수가 하루에 네. 6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 생각해 보시면은 돌잔치 업장에서 아침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낮 시간대 또 하나가 있고요. 네. 저녁에 하나가 있어요. 네. 요렇게 타임테이블로 시간을 짜요. 네. 업장별로. 네. 그러면은 그 업장별로 이제 사회자가 들어갈 때 1부, 2부, 3부 요렇게 그 한 업장에서 네. 하루 종일 행사를 하는데 돌잔치 업장에 보면은 홀들이 네. 우리 결혼식 홀에 가면은 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여러 개의 홀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이 그 행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사회자 한 명당 그 홀 하나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우리한테 소위 말하자면 1인 1케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돌잔치는 1인 2케어가 가능해요. 한 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개의 홀을 동시간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자들이 한 건당 3만 원씩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업장에 왔으면은 동시 두 건을 뛰는 게 훨씬 더 사회자 입장에선 이득이에요. 한 건만 하는 게 사실 안전한데 네, 그렇다고 맞아요. 해서 한 건도 3만 원 또 너무 적고 너무 적어요. 네. 너무 적은데요? 그래서 너무 적긴 하지만 이게 돌잔치 MC가 메리트가 뭐냐면요. 네. 투잡하기엔 좋아요. 좀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돌잔치 사회자를. 네. 그러니까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다. 네. 주말에 좀 뭐 딱히 할 게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네. 이렇게 돌잔치 사회자가 세컨 잡으로 투잡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두 번째 잡보다 첫 번째 잡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산해 보면은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벌까요? 한 달에 만약에 저처럼 동시 두 건을 하지 않고 네. 그냥 1부에 한 건씩만 받아서 총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건수가 1부 하나, 2부 하나, 3부 하나 해서 총 3건이다 라고 네. 치면은 네. 9만 원이에요. 일당으로 치면 너무 적은데요. 네. 근데 심지어 평일에 있으면은 좀 그래도 먹을만 하지만 주말에만 가장 많잖아요. 우리가 노가다를 해도 10만 원씩 버는데 예. 맞죠. 돈을 벌다 보니까 노가다보다는 확실히 돌잔치 MC가 낫긴 나아요. 버는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게 주말에 이틀만 있으니까 토요일에 3건 띄어서 9만 원, 일요일에는 1부에만 많아요. 네. 2부, 3부 저녁 시간대는 엄청 없어요, 진짜. 아. 그러면 1부에 한 건을 했다 치면 주말에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게 4건이에요. 그러니까 총 한 달에 4주니까 주말에 4건, 건당 3만 원, 4, 3, 12. 네. 주당 12만 원, 한 달에 48만 원이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MC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돌잔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결혼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넘어서서 콘서트, 대학교 축제 아니면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분야를 하나씩 넓혀가는 게 그런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중에 있으면 어느 정도 돼? 그게 기본이에요. 돌잔치가 가장 행사 중에서 기본인데 네.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MC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드리기로는 돌잔치는 가장 쉽지만 네. 가장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돌잔치 행사예요. 변수가 가장 많거든요. 네. 아이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 네네. 갑자기 막 엄마 아빠가 그날 컨디션이 또 안 좋아서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행사에 엄청 많아요. 이게 건당 3만 원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0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이 금액. 사회자비가 네. 1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사회자들은 여기서 MC 선배님들은 여기에서 불만이 첫 번째로 느껴졌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너무 많이 돈을 떼니까 네. 날강도들이 따로 없고 좀 잘하는 분은 좀 더 주나요? 막 건당 5만 원, 6만 원씩 올려주고 막 그러나요? 10년 차 MC인데도 똑같습니다. 10년 차도 제가 아무리 잘하든 경력이 오래가 됐든 안 됐든 사회자 금액은 똑같아요. 전부 다. 그만두고 나가는 추노하는 경우도 많나요? 금방 그만두거나? 그렇죠. 금액적인 부분에서 너무 적게 버는 것 같다라고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기 얼마 만에 막 그만두고 그러나요? 거의 뭐 2달 만에 많이 그만두죠. 이 사회자들이 아니 우리가 여기서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그런데 사회자를 저도 그렇고 저도 진작에 한 달에 50만 원씩 버는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편의점 알바를 마음 쉽게 잡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페이가 적어서 안 들어오시는 경향이 많이 있죠. 네. 근데 MC를 정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돌잔치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 MC가 되기 위한 실무를 닦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밑바닥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느낌인가요? 맞아요. 돌잔치 MC로 처음에 기본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남녀노소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돌잔치 MC고 그리고 남녀노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님 대상으로도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가 있고 아이들부터 어른들, 청년들, 청소년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거기서 내가 맞는 연령대가 있다. 그러면 체육대회로 또 다음 스텝으로 뻗어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레크레이션이나 선물 이벤트 같은 거를 내가 만들어내서 시도를 해보고 뭔가 좀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아이템을 쌓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성장을 하는 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도움닫기가 돌잔치 MC예요. 저는 이제 원래는 MC 쪽이 꿈이었었어요. 네. 정말. 그래서 MC 선배님들 밑에서 행사를 배우려고 하는데 네. 처음부터 들어갈 때 행사 마이크 잡는 법, 진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처음에 네. 알바로 써요, 그 사람. 네. 막 자기 이벤트 회사 있으면은 거기 청소시키고. 네. 그리고 자기 그 명절에 또 보통 행사가 가장 많이 계세요. 정말 저 웃긴 선배들 중에 한 명이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명절 설날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주원아 설날에 어디 내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요 형님 저 안 내려가는데요. 야 나 행사 보러 와. 내가 행사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MC들 입장에서는 후배들을 그 행사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네. MC 선배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돈을 주고 좀 불러야죠. 그러면 이제 알바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오퍼레이터, 소리 음향 봐주는 그런 알바를 쓴다든지 네, 네. 아니면 체육대회 행사 스텝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후배들한테 적어도 일을 시키면서 내가 행사하는 스타일을 볼 수 있도록 네네. 네, 돈이라도 계속 네. 돈이라도 쥐어주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MC 선배는 돈을 쥐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설날 행사인데 설날에 제가 귀한 시간을 반납을 하고 나서 따라갔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네.
오늘은 너의 역할은 이거야 하면서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뭐야 하니까 알잖아, 행사 사진. 나 행사하는 모습 찍어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구경하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그냥 열정페이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문화가 평등할까요? 그분들이 아마추어였을 때 그거를 많이 당해서 이게 똑같이 악습이 대물림이군요. 대물림이에요. 똑같이 너네들도 똑같이 당해보고 라떼는 약간 그게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마이크 MC 선배들한테 마이크를 맞아가면서 배웠다고. 이게 말로만 듣던 개그맨 군기 문화군요. 네, 와, 정말 많아요. 주말에는 돌잔치 MC나 결혼식 사회로 이렇게 돈을 벌고, 평일에는 그냥 선배들 따라가면서 뭐 행사 스텝이 됐건 뭐 모니터링을 하러 가건 그냥 따라갔어요, 무작정. 근데 따라가면은 웬걸 카메라나 잡아서 그 선배들 사진이나 찍어주고 있지. 뭐 짐 옮기는 건 뭐 상관없어요,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뭐 막 그냥 집에 보내주지도 않고 막 자기에게 들어달라고 막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MC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걸 버티고 버텨야 빨리빨리 그 MC 선배들이 쓰는 소스들을, 아이템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내 거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진출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MC 선배들은 자기 밥그릇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내 행사 하는데 후배한테 주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20대 후반이 돼도 30대 초반이 돼도 항상 그 선배들 밑에서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냥 금방 뜨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배들이 밥그릇을 안 주거든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그 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개그맨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역량에 따라서 안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좋은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뭔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또 거기서 빛을 발하지 못해서 안 좋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자기 역량이에요. MC도 똑같아요, 정말.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MC를 되고 싶다고 했는데 3년 동안 결과가 겨우 해봤자 돌잔치 MC예요. MC가 되고 싶다고 해서 주구장창 그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로를 하나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